첫 시작은 검사 한 100명 정도,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2,500, 6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 다 채웠대. 다 채웠어. 가겠다는 사람 다 들어왔어. 안 간다며. 특히 검사들은 안 갈 거라며. 아니요. 다 왔어요. 검찰 수사관들도 많이 넘어왔고요. 경찰관들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미 정원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안 간다더니? 야, 기사를 하나 볼까요? 자, 이게 오늘 시사저널 기사입니다. 시사저널이 검찰 편이잖아. 기사를 보면은요, 검사들 편드는 아닌 기사가 없어. 전부 다 검사들 전부 다 이제 검사들 편에서 기사를 쓰고 있어. 정말 야, 이렇게 검사들 빨아주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뭐 엮인 게 좀 많나? 자, 여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수청 출범의 역설. 경찰도 검찰도 수사 베테랑 이를 판. 뭐야 이거? 검찰에 있는 수사 베테랑, 경찰에 있는 수사 베테랑 전부 다 중수청으로 옮겨간다 이 말이네. 안 간다며. 안 간다며. 아니 지금까지 기사 뭐 한두 건이 아니었죠. 중수청에 가려고 하는 검사가 없다. 중수청에 가려고 하는 수사관도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아이고 어떡할래. 10월 달에 개청인데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어떡할까. 이런 기사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마치 중수청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아유 잘 안 됐으면 좋겠네. 무슨 구다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랬었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와 인기 폭발. 자기들 베테랑 뺏길까봐 지금 절절 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뭔데? 그럼 지금까지 나온 기사 다 엉터리라는 건가? 예, 다 엉터리예요.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감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하도 지랄맞게 덤비니까 수사관도 그리고 검사들 중에 일부도 나 중수청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 눈치가 보여가지고. 중수청 간다고 그러면 있잖아, 배신자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배신자 취급을 안 당하고 왕따 안 당하려고 하니까 갈 마음이 있던 사람도 안 간다고 이제 튕기는 거였지. 그거를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 이 정치 검사들하고 친검 기자들하고 조작된 기사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둘 다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둘 다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될 쓰레기들이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기사는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검찰은 이제 수사 기능이 없어지죠. 그죠? 검찰은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데 왜 수사 베테랑이 필요해? 아니, 검찰은 자연스럽게 수사 베테랑을 내놓아야지. 니들 수사 못해. 그런데 검찰도 수사 베테랑 일을 판? 왜? 왜 안 내놓는데? 수사를 언젠가 다시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언젠간 다시 수사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야 베테랑들 가지마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웃깁니다. 그죠? 예, 이 기사 자체가 사실 대단히 틀려먹은 기사예요. 그리고 중수청 출범이 이게 왜 역설이야? 좋은 거지. 근데 맨 지금까지 시사저널 얘네들도 중수청 잘못되라고 완전히 고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막 잘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어깃장을 놓은 거지. 대놓고 한번 한번 저기 그 곤조를 부린 거예요. 참 못된 거야. 이게 왜 참, 아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에 검사 100여 명이 지원했다. 중견급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100여 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여 명이 아니고요. 100명대, 이게 200명은 안 되고 100명보다는 많고 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게 101명인지 199명인지는 사실 몰라요. 중수청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몇 명입니다라고 밝히지를 않으려고 해. 하여튼 100명대야. 101명에서 199명 그 사이야.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기사를 보면 100명 정도 선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200명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견 검사들이더라. 부장 검사나 부부장 검사나 차장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렸더라. 그런 사람들로 100명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자,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 개청할 때 한 200명 정도, 검사 한 200명 정도를 필요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사장급,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부부장검사급 등 한마디로 조직의 근간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있지. 손발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제 평검사들을 좀 채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수청 수사관 모집 이거는 현직 검사와 현직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뽑은 거고요. 여기에서 수사 인력이 다 안 뽑히면은 이제 일반 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변호사들 상대로 해서 수사관을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경찰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 민간인 이런 사람으로 또 뽑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뽑으면 돼. 또 그러면은 수사 다 채웁니다. 중요한 거는 조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줘야지. 실무진들은, 실무검사들은 새로 채용을 할 수가 있거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대를 하나 새로 만든다 칩시다. 원래 우리 예비군 부대 보통 동원사단이라 그러잖아요. 동원사단들 어떻게 만들어 둡니까? 장교하고 부사관 몇 명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동원 병력들 끌어모아서 사단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뭐 동원사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저기 보통 그 후방부대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편 병력의 절반 정도만 있는 그런 데가 많죠. 그거 어떻게 해요? 완편 병력의 나머지 절반은 예비군 병력들 들여와가지고 채우죠. 전시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간병들을 딱 모아놓고 기간이 되는 그 장교들만 모아두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교가 100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면은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대대장하고 뭐 작전장교, 인사 군수장교 요렇게만 있고 뭐 부사관도 보면은 주임원사하고 뭐 담당관 몇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예비군들이 와서 채우죠. 그 다음에 병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기간병 몇 명만 있잖아. 그래서 무슨 대대라는데 동원사단의 대대 가면은 한 30명 정도 있고 대대라 그러는 경우 많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예비군들 들어와서 채우잖아. 기록이요? 그러시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수청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될 수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부장검사만 딱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는 뭘로 채우면 된다? 신규 채용을 해서 채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딱 지금 모여든 검사들이 다 중견검사들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대박이네. 검사들 중에 아무도 갈 사람 없다며. 수사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간다며. 그래서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아이고 진짜 기자들이 완전히 그냥 진짜 검사들 똥 닦기도 아니고 말이야. 아이고 진짜 기자식이나 돼가지고 자존심도 없나? 검사들 주둥아리 그렇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검사들 하는 얘기나 그대로 받아쓰고 그게 니들이 그러고도 기자냐? 그런 진짜 그렇죠. 참 기사 조금 더 볼게요.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검사 104명이 중수청을 지원했고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가 많대요.
이것도 104명이라네. 자,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관도 괜찮다. 중수청 지원검사 100명 넘어 지들도 예상 밖의 흥행이래. 참, 예상 밖의 흥행이래. 아이고 진짜 예상 밖이래. 지들이 예상을 지들 편한 대로 한 거 아니야. 흥행을 하는 게 예상인 게 아니라 지들 희망사항을 예상이라고 떠버렸던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예상 밖의 흥행이래. 아이고 지랄을 해라. 아이고. 이 기사 쓰는 놈이나 이런 기자들한테 떠버려주는 검사 놈이나 참 나쁜 놈이긴 똑같아요. 그쵸? 며칠 전까지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사는 50명 뿐이네. 중수청 채용 설명에 엇갈린 반응 이러면서 검사와 수사관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수사관들은 좋다는데 검사들은 아무도 안 갈라 그러네. 지랄을 떨어라. 씨. 엊그제까지 그랬어. 시사저널도 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중경급들 몰렸다. 수사의 역설이다. 막 이래놓고서는 뭐? 엇갈린 반응이래. 검사들은 아무도 안 간다고 며칠 전에 지들도 썼어. 요래 놓고서는 그새 봐. 자, MBC는 심지어 이렇게 썼어요. 중수청 안 가는 검사들 보직 낮아져서? MBC도 멍청한 소리 했다. 그죠? 중앙일보 시험 면제 안 먹힌다. 중수청 이직 시큰둥한 검사들. 대놓고 저주를 퍼부었네. 대놓고 망해라 고사를 지냈네. 근데 안 망했네. 어쩌하나? 진짜. 자, 앞으로 중수청은 한국의 FBI가 될 겁니다. 보안수사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보안수사권도 사실은 중수청이 가지고 갈 겁니다. 검사들이 계속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정성호 장관 마지막까지 보안수사권 어쩌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떠버리고 다닐수록 그 공소청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중수청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생긴다면은 공소청에 안 가요. 그 중수청으로 갑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안수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나 경찰 못 믿겠거든요. 이 중수청에서 좀 처리를 해주세요. 이 경찰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가 수사를 이렇게 일부러 태업을 한 거 아닌지도 함께 좀 수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보안수사권 어디로 넘어간다? 보안수사권도 사실은 중수청으로 갈 겁니다. 원래 이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 그죠? 보안수사권이 결국에 수사권의 일종이라며 그렇다면 중수청의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청을 하다가 도저히 경찰한테는 더 이상 못 맡기겠다 싶으면 중수청으로 넘기라고. 앞으로 그래서 중수청의 보안수사를 위한 기관이 또 새로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말 그대로 한국의 FBI가 될 겁니다. 원래 미국 FBI, 연방범죄수사국이죠. 연방범죄수사국 같은 경우에도 수사관들 중에 상당수는 원래 검사 하던 사람이 여기 많이 와요. 연방검사 하던 사람 중에 FBI 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미국의 특검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특검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연방 검사들 중에 누구 하나 하고요. FBI에 있는 전문 수사관, 그 에이전트급 수사관하고 같이 묶어요. 하나로 묶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방 특검이 직접 수사를 한다기보다 FBI에서 넘어온 그 수사관이 실제로 수사를 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협업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합동수사본부 이런 것도 다 중수청으로 넘어가요. 검찰은 합동수사본부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수사 공백이 나온다라고 거짓말 하는데, 다 앞으로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수사 기능의 대부분은 중수청으로 넘어가요. 합수부도 앞으로 중수청에서 할 겁니다. 굳이 검찰이 할 필요가 없잖아. 원래 중수청이 검사들의 조직이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검사가 하는 것보다는 중수청이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죠? 예. 검사들이 앞으로 뭐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이래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저래서 수사 필요합니다. 그건 전부 다 앞으로 난 누구한테 간다? 그런 거 말하면 할수록 다 중수청으로 갈 거예요. 검사들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 말짱 헛짓거리입니다. 그렇게 경찰을 물어뜯고 뭐 경찰의 수사 기능이 어떻다라고 물어뜯어봤자 소용없어. 검사들의 기능이 앞으로 강화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수사 기능은 어디로 간다? 다 중수청으로 갈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중수청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중수청 수장이 누가 되는지 문제는 제가 내일쯤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사람들이 주춤거려요. 꺼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워낙에 깐족거리기를 잘하잖아. 얘가 깐족거린다든지 그 희한하게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궤변을 떠는 경우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떠는 궤변은 적폐 언론들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무슨 사전에 미리 짠 것처럼 한동훈이가 무슨 개소리를 했는데 적폐 언론들이 마치 무조건 한동훈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몰고 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참 나는 옳은 얘기를 하고 정당한 얘기를 하면 했는데 이 적폐 언론들로부터 엉뚱한 공격을 받게 된 그런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을 건드리는 건 대체로 좀 꺼려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한동훈이 계속 끝났어야 될, 정치 생명이 끝이 났어야 되는데 끝이 안 나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북구갑 선거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대응을 하려고 안 했어. 부산 북구갑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이 내려가야죠. 정청래 대표가 못 갔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내려가가지고 같이 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하정우 후보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안 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뭐 선거운동을 조금 너무 절실함이 없었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선거 처음 해보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선거에 누군가는 정말 적극적으로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 상대방이 한동훈이었거든. 만약에 한동훈이가 나중에 만약에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한테 해코지나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이라는 놈에는 응당 받았어야 될 수사를, 응당 감옥에 갔어야 될 사안조차도 지금까지 단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패소할 결심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때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죠. 정직 2개월.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이 윤석열이가 징계 취소 소송을 냅니다. 취소 소송을 낸 상태에서 1심은 윤석열이가 져요. 근데 1심 끝나고 2심으로 넘어갈 때, 2심으로 넘어갈 직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떡 돼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징계 취소 소송의 원고는 윤석열이죠. 징계 취소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야.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가 누구야? 윤석열인 거야. 달리 말하면 윤석열이 윤석열을 향해서 재판을 공개돼 버려요. 자, 당시 그때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이 누구냐? 예, 그게 바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인 거야. 자, 이때 한동훈이가 희한한 짓을 하죠.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일부러 칩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패소할 결심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세요. 이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진작에 처벌이 되었어야 될 사건 아닌가요? 그죠? 그 과정에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등등을 따져본다면 이거 명백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작에 처벌받아야 돼. 근데 아직까지 처벌 안 받고 있어. 이거 이래도 됩니까, 진짜? 대한민국 이래도 돼요? 참. 자, 그런데 드디어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란에 가담한 정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부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시절 각종 조작 수사에 가담한 정황 또는 보고 혹은 방조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조만간 수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중수청이 개청된다면 수사 대상 1호가 한동훈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요, 중수청이 개청되면은, 자, 제 동지들 몇 분과 함께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해 직접 갈 예정입니다.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소할 결심 이 사건은 그 사건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이제 수사받는 건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동훈의 내란 가담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내란에 가담한 증거, 이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특검이 한동훈과 관련된 수사 자료 하나를 법정에서 공개합니다. 그 수사 자료를 보면은 한동훈은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윤석열을 내란범에서 살려주기로, 도망치도록 구멍을 열어주기로 하고, 대신에 자기가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행정 권력을 인수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요? 네,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있나? 어디 있나? 네. 자, 이거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일단 잠깐만요. 이 준비된 자료가 왜, 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준비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작성해 준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조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시경 당정대 1차 회동을 하고 그 이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2차 당정대 회동을 통해 당내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면담에서 나왔던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그 결론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599쪽 5행부터 19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예, 검사의 질문 먼저입니다. 결국 위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논의하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위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답합니다. 네, 당정대 회의에서 정해진 당의 제1의 컨센서스는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돌아가서 바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였던 것이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답합니다. 네, 당정대 회의에서 정해진 당의 제1의 컨센서스는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돌아가서 바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였던 것이고요. 그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돌아가서 바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였던 것이고요.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작성해 준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작성해 준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12월 7일 네, 보셨죠? 당청대 회의에서 윤석열을 탄핵으로부터 구하자. 윤석열을 내란 범죄 이거 처벌받는 데서 윤석열을 나락에서 구해주자라고 합의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동훈이 거기 동참을 해준 거죠. 대신에 한동훈은 그걸로 뭘 합니까? 예.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대통령의 권력을 지가 인수하기로 한 거지.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 예.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담화문을 읽으라고 있는 그 담화문을 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가 나중에 이거를 약속을 뒤엎죠. 그래서 나중에 한동훈이가 처음에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하죠. 그 전말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 이 특검에서 폭로한 내용이에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바로 시간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계엄이 실패로 끝난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오후 2시입니다. 6시에 계엄이 해제가 되는데 그날 오후 2시, 그러니까 약 8시간 정도 지난 뒤에 소위 말하는 당정대 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한덕수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여기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리는데 이 당정대 회의는 말이 당정대 회의지 윤핵관들의 회의였고, 계엄 실패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속 대책 회의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모인 윤핵관들 사실 전부 다 윤석열 따까리들인데 유일하게 윤석열하고 약간 그 당시에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 걔가 한동훈이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내친 거잖아. 쫓겨난 거잖아. 근데 문제는 윤석열을 구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엄 실패 이거를 수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의 협조 없이는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번에 협조를 해주면 네가 권력 갖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라든지 내란 관련 수사를 저지하기로 하고, 여기에 동훈이 네가 협조를 해줘라. 협조를 해주면 어찌 된다? 니한테 권력을 줄게. 이 얘기가 어디서 진행된 거라고요? 당정대 회의에서 진행이 된 거죠. 여기에 한동훈이가 오케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미 한동훈은 내란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한동훈의 행위를 내란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내란이 끝난 시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새벽 6시로 되어 있는데 한동훈이가 이렇게 권력을 넘겨받기로 하고 1차 탄핵은 반대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윤석열과 한동훈하고 또 다툼이 생긴 거지. 그래서 2차 탄핵은 한동훈이 동의를 해주죠. 그래서 2차 탄핵 때는 윤석열이가 결국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언제 끝난 걸로 봅니까? 윤석열이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된 시점을 내란이 끝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의 이 같은 행위도 뭐라고? 내란에 포함이 되겠죠. 이 조치를 이번에 누가 했다?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해놓고 끝이 나요. 이 재판은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향후 중요한 법리 문제가 될 겁니다. 법리상으로 보면은 특검의 이번 조치가 맞아요. 문제는 또 조희대죠. 조희대를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한동훈이가 한동훈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처벌을 하려고 본다면 내란이 끝난 시점을 언제로 만들어놔야 된다? 지금은 12월 4일 새벽 6시인데 12월 14일 윤석열이가 탄핵 소추된 날로 잡아야 된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을 내란으로 잡아 넣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사실 한동훈이가 이때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십니까? 자, 이게 12월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나온 겁니다. 한덕수하고 한동훈이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해요. 질서 있게 퇴진한다. 윤석열이가 질서 있게 퇴진하고 계엄 실패에 따른 그 수습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한동훈과 한덕수가 지들이 뭐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한덕수하고 한동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전국의 안정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윤석열이 약속을 했다. 대통령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민생과 국정을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협조. 그러면서 당의 대표로 누가 나옵니까? 한동훈이 나온 거야. 그럼 뭡니까? 한동훈하고 한덕수 저희들 둘이서 윤석열 제끼고 지들이 정권을 운영하겠다 이 말이지.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쿠데타죠. 이거야말로 진짜 쿠데타 아니야? 야, 윤석열이가 한 거는 친이 쿠데타죠. 지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연 겁니다. 그죠? 근데 보통 진짜 쿠데타는 뭡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권력자를 내쫓고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 쿠데타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쿠데타지. 아까 어떤 분이 진성 쿠데타라고 했는데 예, 그거예요. 제가 볼 때 한동훈이야말로 내란이야 이거. 자, 계속 볼게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국힘당 대표하고 국무총리 회동을 정리화해가지고 주 1회 이상 현안을 논의하고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보겠다라고 합니다. 내란 사범들, 내란 공범들이 민생을 운운하고 있네요. 자, 얘기가 옆으로 약간 셉니다만 민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 진보 세력도 민생을 얘기하고 내란 세력, 심지어 윤석열, 한동훈도 내란을 저질러 놓고 계엄을 선포해 놓고서 민생을 떠듭니다. 민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민생을 운운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을 옹호하는 게 될 수 있고요. 민생을 운운하는 것이 개혁과 진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것들과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이라는 의제가 한동훈, 윤석열, 한덕수처럼 내란 주범들과 함께 하면은 이거는 내란을 위한 일종의 장식품이 되는 거고요.
민주진보 세력의 개혁과 함께 할 경우 이거야말로 진짜 민생이 되는 거겠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생 얘기를 왕왕 하시고 앞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데 민생 챙겨야죠. 좋은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혁을 무시한 민생은요, 그건 퇴보예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민생 아닙니다. 그거는 한덕수, 한동훈이 떠드는 민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개혁과 민생을 따로 놓거나 개혁과 민생을 상충하는 가치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배신자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한동훈은 이런 짓을 했어요. 이거말로 내란이잖아. 어? 실제로 이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당정대 회의 내용을 감아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계엄 후 총리 관저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메모가 나왔다. 이게 실제로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올해 초에 이 메모를 발견해요. 이 메모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한덕수 메모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게 박성재 메모로 불리기도 합니다. 박성재 메모인지 한덕수의 메모인지 모르겠으나 이 메모에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라는 메모가 돼 있고 이 메모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함께 쓰여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동참하기로 했다, 한동훈이 동참을 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전국 국정원 누가 운영을 한다, 한덕수랑 한동훈이 운영한다, 요 내용이 거기 그런 메모에 다 들어있어요. 그 메모가 이번에 특검팀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빼박 아닌가요? 볼까요? 자,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이 됐고 여기에는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방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한동훈과 추경호가 이 당정대 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을 살려주는 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진행을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논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또는 한덕수가 혹은 최상목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고 막 장난질 친 거, 이것도 사실은 한동훈이 동의해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 계획이 이때 나왔다고 당정대 회의에서. 그랬으면 한동훈도 뭐예요? 내란 공범이에요. 그죠? 내란 공범들의 짓이야 이거. 자, 어떻습니까? 이러고도 한동훈이 내란에 가담 안 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무튼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한동훈을 소환해서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종합특검에서 한동훈 수사를 조금 미루는 통에 그 과정에 한동훈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죠. 재보궐선거에 나갑니다. 6월 재보궐선거 나가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예비 후보로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소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에 나갈 거라고 막 일정한 분위기 조성을 하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이 국회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을 소환하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4월 중순 넘어갈 때쯤부터 한동훈이는 그때 국회의원 나간다고 본인이 이렇게 공표를 해놓은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종합특검에서 한동훈을 소환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원래 4월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조금 더 추가 수사를 하고 소환을 하자라고 며칠 미룬 사이에 그새 한동훈이 출마를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소환을 못해요.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떡 당선이 돼버렸네. 결국에 최종적으로 한동훈을 소환을 못합니다. 강제 소환을 해야 돼요. 한동훈 같은 놈은 절대 자진해서 출석할 놈이 아니에요. 원래 한동훈 같은 놈은 지가 검사할 때는 자진 출석을 해야 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헛소리를 해야 되지만 막상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되면은
자진 출석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자진 출석을 안 하면 강제로도 끌고 와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돼버렸네? 강제로 못 끌고 오네? 그 결과 이번에 종합특검이 한동훈을 수사하는 게 무산이 된 겁니다. 하지만 향후 한동훈은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패소할 결심, 그게 직권남용으로서의 정황도 매우 뚜렷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종 수사 조작,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각종 조작 수사의 핵심, 최고봉에 한동훈이 있었다는 게 지금 촉속 드러나잖아요. 자, 며칠 전입니다. 지난 4월 18일인데 쌍방울 그룹이 전격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가 조작이란 대북송금 사건과 이어집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까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실은 쌍방울 그룹이 뒷구녕으로 북한하고 짜고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주가 조작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북한과 나눠 먹는 과정에서 벌어진 게 대북송금이었다. 즉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 이 지가 저지른 범죄 행위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사실 속속 드러났죠. 국정원에서도 그와 같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국정원에서도 그와 같은 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네. 자,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쌍방울 그룹에 대한 전격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전격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뭔 일이 나온다? 한동훈이가 바르르 떨고 나서는 거야.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소 취소 밑밥을 까는 거다. 이렇게 막 지랄을 떨어요. 아니 웃기는 새끼 아니야. 지는 뭐 그러면은 수사를 그럼 맨날 그러면 윤석열이 봐주려고 밑밥 깔았었나 맨날? 지나 똑바로 하지 왜 남 가지고 지랄이야? 못된 놈이에요. 항상 한동훈은 남을 물고 늘어지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어요. 수사를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떳떳하면 수사를 받아야지. 근데 떳떳한 수사를 받으려고도 안 해. 맨날 수사를 회피해요. 정말로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회피하잖아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그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지. 경찰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한동훈이 수사 안 받고 요리집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 예? 대한민국에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게 이거라고. 검찰은 지금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을 안 해요. 정말 못돼 먹은 놈들이지. 사실 한동훈 정도면, 한동훈이가 저지른 이런 범죄 의혹 정도면 지금 가족 전체가 감옥에 가고도 남았어요, 정상이야. 근데 왜 아무도 안 가는데? 그러면서 맨날 남 가지고 물고 늘어지죠? 정말. 자, 왜 얘가 이렇게 설치느냐? 사실은 밑밥을 까는 건 한동훈 지야. 왜냐, 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파면은 뭐가 나옵니까? 나중에 이게 나올 사람이 바로 한동훈 본인이야. 자,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더 정확하게는 대북송금 사건. 대북송금,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을 사실은 이게 진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고 그 주가 조작 때문에 이 대북송금을 했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검찰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거는 검찰 참고인 조서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김모 씨, 아시아태평양 평화협의회 관계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한 조서예요. 이 조서에 뭐가 나오느냐?
박상용이가 물어요. 자, 보조금 중 일부가 쌍방울이나 보조금 중 일부가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조작을 하는데 쓰였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 박상용이 물어요. 다른 사람이 묻는 게 아니라 박상용이 물어봐. 야, 쌍방울이가 자금의 일부를 주가 조작에 썼다며, 나노스 주가 조작에 썼다며. 그거 맞아? 자, 김모 씨. 네, 맞습니다. 박상용. 네가 나노스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 쌍방울의 나노스 주가 조작, 네가 어떻게 아는데? 김모 씨가 뭐라고 얘기한다? 아, 그거요. 안보수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업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나노스 주식을 엄청 사더라고요. 그리고 뭐 박머시기도 주식을 막 사고, 신머시기도 주식 사고, 정머시기도 사고 막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조작을 했다.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보세요. 박상용도 쌍방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의 대금, 여기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주가 조작의 이익금을 김성태하고 북한이 나눠 가진 거야. 나눠 가지기 위해서 돈을 북한에 보낸 거였다고요. 박상용도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네? 박상용이 알았으면 당연히 한동훈도 알았던 거 아니야? 그죠? 한동훈도 알았을 거예요. 왜? 자, 박상용이가 언젠가 이런 입장문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모든 수사가 작은 내용 하나까지 보고하고 지시받아서 처리한다. 이게 검찰 업무의 절차상 일상이다. 예. 이런다잖아. 반드시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보고한대잖아. 그러면은 아까처럼 대북 송금 사건이 알고 봤더니 주가 조작이었다. 그거를 한동훈이 몰랐어? 당연히 알았지. 알았는데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기소조차 안 했다? 그거를 마치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한 것처럼 뒤집어 씌웠다? 즉 조작 수사의 내용을 한동훈도 알고 있었다. 더 정확하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조작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여기서도 정황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이쯤 되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의혹에 연루가 됐었다면 저는 아마 감옥에 한 1000번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의혹에 이재명이 걸려 있었다면, 만약에 이런 의혹에 뭐 조국이 걸려들었다면 이거 수사 골천번도 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죠? 자,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되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은 이제 수사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검은 내일 모레 이제 끝나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중수청이죠. 어찌 보면 중수청의 첫 번째 수사 대상 1호가 저는 한동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늦었지만 꼭 단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동훈하고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가 임은정 검사죠. 임은정 검사가 중수청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